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드시 합격하는 국어 임용 공부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학산형 공부입니다. 학산형 공부란 축자적인 의미 그대로 학산에서 넓게 퍼뜨려서 공부를 하라는 의미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개론서를 일독하시고 더불어서 계속 이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발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까봐 첨언을 하자면 개론서라는 것은 이론서 중에서도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이론서들을 편의상 개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용시험에서 각각 모든 세부적인 그 이론에 대한 강론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개론서를 먼저 읽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이런 강론서를 읽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론서를 개론서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얘기를 했고요. 이 개론서 중에서도 특히 국어교육론이랑 문학이론 또 국어학 등에 대한 기본 이론을 숙지하시고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론서를 한번 읽으신 이후에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읽으실 수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을 읽으실 때도 단순히 그냥 교육과정을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와 함께 보거나 혹은 선생님들께서 먼저 읽으신 개론서와 함께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사실 이런 교육 이론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에 대해서 추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만 그냥 봐서는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론을 숙지하신 이후에 교육과정을 보실 때 비로소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어떤 교육과정에서 이 성취 기준이 왜 중요한지, 어떤 내용 요소들을 넣은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당연히 이론 공부를 하신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개론서 목차를 활용하셔서 이를 연도별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영역별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히 처음 시작을 하실 때는 개론서를 전부 다 보고 또 기출문제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 이걸 다 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문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문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이 의문론의 목차를 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함께 보셔서 쪼개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숙지하고 보기에는 사실 한 번에 단번에 숙지가 안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같은 영역 내에서 쪼개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이미 분석을 해보셨다면 이때는 이전에 제가 개론서 1독을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초수분들은 당연히 1독을 하셔야 되지만 이전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발췌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하시면서 개론서를 발췌독해서 같이 가져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영역별로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기출문제를 분석한다고 하면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넓게 공부를 하라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이론 공부에서 얘기했을 때 기출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는 이 관련된 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단계인 기출문제 분석에서는 기출문제가 요구하는 이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이론이나 혹은 관련된 성취 기준이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는 평가원 고3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를 함께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꼼꼼히 분석을 하면서 어떤 요소가 자주 등장하는지 혹은 문학이나 국어 사용 기능이나 국어학에서 어떠한 조건들이 계속 묻고 있는지 이를 계속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출제된 내용 요소와 관련 있는 다른 개념이나 이론들을 폭넓게 학산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학산형 공부 단계에서는 모든 걸 넓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모든 공부를 다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작문 이론을 공부하실 때 이 작문 이론 같은 경우에 사실 작문 영역에서 매번 출제가 되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죠. 근데 이 작문 이론을 잘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를 도표로 그려보시거나 혹은 키워드 등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각화 도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사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는 곧 또 쓸데없이 단권화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권화를 지양하고 또 이렇게 기계적인 반복을 지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는 반복을 계속 하시면서 이해하시되 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렴형 공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렴형 공부라는 것은 이전에 학산형 공부에서 넓게 퍼뜨렸던 것을 축자적인 의미 그대로 수렴하는 것, 즉 압축하고 모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핵심 개념을 압축하는 건데요. 이것도 단순히 중요한 요소를 전부 다 정리해라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전에 학산형 공부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서 넓게 퍼뜨려놨던 지식들을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모으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삭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집에서 이거를 따로 정리하려고 하시지 말고 A부터 Z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난도가 낮은 내용이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지워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 분석을 이와 같이 뭔가 문제와 요소들을 분석하셨다고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혹은 내가 잘 이해가 됐던 거 구태여 다시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이 논리 구조를 따라갈 수 있는 이론이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연필로 쭉쭉 그으면서 삭제해가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빈출 요소나 기출 예상 요소들을 선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렇게 지우고 나면 이제 중요한 것들만 남겠죠.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험이 임박하실 때는 이를 바탕으로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요소들, 내가 이해가지 않았던 것들 위주로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해되거나 혹은 내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했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지워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장 노트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 시험장 노트라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그 실전 시험 당시에 40분간의 쉬는 시간 동안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지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길게 장황하게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A4 용지 10쪽 이하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빈출되는 내용이나 혹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출이 어려운 내용들 혹은 기출이 잘 될 것 같은 기출 예상 요소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한두 달 전부터는 서술형 답안 작성을 연습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이 강사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저는 2025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기출문제들이 양질의 문제이고 또 사실 저희가 현 시점에서 정확한 답안을 알 수가 없어서 이 기출문제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시다 보면 이전에 자신이 만들었던 문제보다 훨씬 좋은 답안보다 훨씬 더 좋은 답안을 만들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압축적이고 또 핵심만 넣은 간결한 답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답의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을지언정 내가 기출문제에 대한 그 답안을 작성할 때 8줄, 6줄과 같이 좀 장황하고 길게 작성이 된다면 이를 압축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강사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강사만의 스타일이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개념들을 묻기도 하고 사실 이 문제 자체의 질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만든 이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모의 시험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서술형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때 특히 이때 상호 채점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본인의 물론 자기평가도 가장 중요하지만 본인의 그 답안지를 평가하면서 생각할 때는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것들을 사실 다른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호 채점 스터디를 추천하는데 단 선생님들과 수준이 좀 비슷하거나 혹은 선생님보다 약간 더 수준이 높은 다른 분과 스터디를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기출문제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서 본인들의 약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키워드가 누락되었거나 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줄 이상, 6줄 이상 중언부언 하게 되는 거, 또 이론이 숙지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을 발췌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관련된 개념을 잘 인출하지 못할 때 혹은 가지수를 누락하는 것과 같은 어떤 발문이나 조건을 누락하는 실수 등이 있을 때 이 실수에 대해서 명백히 하시고 또 이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시간 관리 및 스터디 활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간 관리를 할 때는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연 단위 공부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겠죠. 제가 그냥 간단히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개론서와 기출문제 분석만으로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를 바탕으로 공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11월 1차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 개론서를 발췌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정된 시간에 기출문제와 또 개론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학사형 공부 방법과 또 수료형 공부 방법, 그리고 실전과 마찬가지로 모의 시험을 해보면서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거, 그리고 1차 시험이 있는 11월을 이와 같이 쪼개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반 3달은 학사형 공부를 하고 그 다음 3달은 수료형 공부, 그 다음 2달 동안 선생님들께서 상호 채점 스터디를 하시면서 모의 시험을 진행해보고 이 가운데 답안 작성 연습, 또 내가 자주 하는 실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들께서 부족한 영역에 대해 좀 더 집중하시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 단위 집중 학습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그 스타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좀 시간을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월 단위로 집중 학습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소한 저는 하루는 그냥 온전히 한 과목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A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A와 관련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A와 관련된 지식을 활성화하는데도 사람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 A만을 온전히 공부하는 것과 하루 동안 A, B, C를 쪼개서 공부를 할 때 사실 내가 투자한 시간은 똑같이 뭐 6시간이 될 수 있지만 사실 통째로 6시간 동안 내내 A만 공부를 하는 것과 이 6시간은 A, B, C를 2시간씩 쪼개서 공부를 할 때 A 과목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진도의 양이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6시간 동안 10장을 만약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2시간을 쪼갰을 때는 사실 지금 원래는 6시간 공부하다가 2시간을 공부했으니까 그럼 사실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공부의 양이 3분의 1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적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선생님들께서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제 막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론 숙지가 필요하고 이론 숙지를 위한 공부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라면 더더욱 저는 월 단위나 혹은 주 단위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혹시 불안하시다면 뭐 하루 간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는 통째로 문법, 하루는 통째로 문학과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선생님께서 이론을 좀 더 깊이 있게 몰입도 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 달 단위로 한다고 하면 한 달 동안은 문법만 하고 그 다음 달은 문학, 또 그 다음 달은 국어 사용 기능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불안하시다고 하면 주 단위나 일 단위로 계획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가 장기적인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쉴 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평일에는 기출문제 분석에 온전히 몰입하는 공부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주말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주로 일주일 평일 동안 공부했던 부분을 성찰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시고 이 부분을 위주로 발췌독하고 평일보다는 조금 더 절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휴식을 하시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시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도 조금 느슨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평일에 만약에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말에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애초에 그 진도를 느슨하게 짜서 혹시 내가 이거를 밀리지 않도록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터디 활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공부 방법이 동일한 내용인데 초반에는 학상형 공부 또 후반에는 수렴형 공부인데요. 이를 그냥 스터디로 진행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상형 공부에서 기출문제 분석할 때 각자 참고하는 이론서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참고하는 기출문제 분석집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혹은 또 기출문제 분석집을 동일한 걸 봐도 이 동일한 문제에서 어느 한 요소를 뽑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기출문제 분석집을 만들 때 제가 출제 예상 요소랑 관련된 이론을 같이 넣긴 했지만 이걸 계속 넣다 보면 양이 너무 방대해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선생님들에게 필요하실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좀 더 압축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사실 더 알고 싶은 내용,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더 공부를 할지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스터디를 활용하시며 각각 분석할 때 중점을 둔 부분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초점 맞춘 부분들이 다를 수 있어서 더 서로 토론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렴형 공부에서도 특히 상호 채점과 피드백을 중심으로 이를 염두에 두시고 서술형 답안 작성을 할 때 압축적으로 핵심만 담은 간결한 답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